증졸 주제에 박사 출신인 저를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너가 뭘 안다고? 얼른 나가요! 신우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며느리를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서빙이나 똑바로 하라고 했지? 망신당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시어머니는 항상 중졸은 사람도 아니라며 며느리를 모욕했죠. 수백 명의 귀빈과 기자가 지켜보는 데이터 센터 가동식에서 3천억 규모의 계약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식은땀만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며느리가 나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프랑스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해킹 해결할게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명문대 집안 시댁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어요. 그런데 3분 뒤 집안의 서열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햇살 같은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은수는 이미 차가운 부엌 바닥에 서 있었어요. 쌀을 씻는 그녀의 손끝은 오래된 주부습진으로 갈라져 있었고 갈라진 틈 사이로 찬물이 스며들 때마다 저릿한 통증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죠. 은수는 그 통증에 익숙한 듯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낡은 창밖으로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은수는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거실 쪽에서는 대형 텔레비전 소리가 요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신우이 혜진이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요.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설계자라는 타이틀을 단 채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혜진은 카메라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학벌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은수의 시선이 잠시 화면에 머물렀다가 곧 싱크대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놓여 있는 낡은 중학교 졸업장으로 천천히 옮겨갔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은수의 지난 6년을 올가맨 족쇄였죠. 그때 시어머니 최 여사가 느릿하게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는 은수의 등을 손바닥으로 툭 내리치더니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텔레비전 볼 시간 있으면 국이나 데워라. 우리 혜진이 나오는 거 내가 볼 자격이나 있는 줄 아니. 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말대꾸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은수는 지난 세월 동안 뼈에 새기듯 배워왔으니까요. 잠시 후 혜진이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혜진은 은수가 들고 있는 국자를 힐끗 보더니 코끝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언니 그 손에서 행주 냄새 나잖아요. 내 국은 따로 담아줘요. 같이 섞이면 찝찝하니까. 은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혜진의 국그릇을 따로 챙겼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더니 그 먹먹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은수는 그 감정을 꿀꺽 삼켜냈어요. 식탁 위에는 혜진이 그동안 받아왔다는 온갖 박사학위 증명서들이 마치 전시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종이들은 단순한 증명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을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이었죠. 은수가 모든 상차림을 마치고 식탁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최 여사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은수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쪽 가서 먹어라. 중졸이랑 겸상하면 밥맛 떨어진다. 은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싱크대 앞에 선 채로 밥 한 공기에 찬물을 부어 후루룩 말아 삼켰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깔끄러웠지만 은수는 꾸역꾸역 그것을 씹어 넘겼죠. 바로 그때 은수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작은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조심스럽게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일반인은 알아볼 수도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며느리의 피곤한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요. 은수는 흐르는 코드를 몇 초간 살피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다시 스마트폰을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 집안의 누구도 모르는 은수만의 비밀이었죠. 현관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혜진이 출근하며 남긴 명품 스카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은수는 몸을 숙여 그 스카프를 주었고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비싼 비단의 촉감이 손끝에 서늘하게 감겨왔지만 은수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은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푸른 새벽빛이 은수의 얼굴 위로 조용히 번져오고 있었죠. 그 빛을 마주한 은수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떠난 주방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어요. 은수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릇 위로 쏟아지는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순간 은수의 시선이 싱크대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노트 한 권에 머물렀습니다. 은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 손때 묻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은수는 식탁 한 구석에 앉아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펼쳤어요. 빛바랜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반듯한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영과 일 사이에 있고 실력은 종이 한 장에 갇히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은수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한때 누구보다 뛰어난 천재 개발자였어요. 하지만 학벌이라는 종이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평생을 일군 기술을 눈뜨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알고리즘은 어느 대기업의 이름으로 특허가 되었고 정작 아버지는 이름석 자조차 남기지 못한 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은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아버지는 은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속삭이셨죠. 은수야, 학위는 없어도 된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어. 은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 같은 기척이 느껴지더니 최 여사가 식탁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최 여사는 은수의 손에서 일기장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또 그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야? 최 여사는 일기장을 펼쳐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공부도 못한 집구석 일기장을 봐서 뭐해? 너도 내 아비 닮아서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 독한 말이 귓가를 후벼 파는 듯 했지만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일기장을 다시 꺼내 가슴에 꼭 품었어요. 축축하게 젖은 표지가 가슴을 서늘하게 적셨지만 은수는 그 노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남편 도윤이 혀를 차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당신 정말 창피한 줄 알아. 박사 동생을 둔 내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도윤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학력이 곧 실력을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눌러온 무언가가 실려 있었죠.
하지만 도윤은 코웃음을 치며 은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실력? 당신이 무슨 실력이 있다고. 검정고시라도 보든가, 그게 싫으면 입 다물고 살든가 해. 도윤은 그 말을 내뱉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은수는 거실에 놓인 혜진의 책들을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권, 보안공학 전공 서적이 은수의 눈에 들어왔어요. 은수는 천천히 그 책을 집어들고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그런데 몇 장을 넘기는 동안 은수의 표정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쓴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죠. 책 속에 쓰인 알고리즘은 기본적인 논리부터 허점투성이었고, 이런 설계로 국가급 데이터 센터를 돌린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혼잣말로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이런 엉성한 실력으로 데이터 센터를 돌린다고요?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섬뜩한 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최 여사가 은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야, 이번 주 가동식 날 귀빈들 서빙이나 똑바로 해. 실수하면 내 인생 끝인 줄 알아라. 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예감이 뭉쳐지고 있었어요. 이번 가동식에서 반드시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직감이었죠. 은수는 앞치마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소형 저장 장치였어요. 은수는 그것을 낡은 끈에 꿰어 목에 조용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맨살에 닿는 순간 은수의 눈빛은 전에 없이 깊고 단단하게 변해 있었어요. 은수가 시집온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재벌가였어요.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급 대리석 바닥이 번쩍였고 벽면에는 해외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진짜 기준은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요. 바로 학위와 스펙이었죠. 식사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조차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나라에서 박사를 땄느냐로 시작해서 끝이 났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오로지 종이 한 장으로 매겨지는 곳, 그곳이 바로 은수가 숨쉬며 살아가야 하는 시댁이었어요. 신우이 혜진은 이 집안의 자랑이자 우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박사라는 타이틀은 최 여사가 동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자랑처럼 꺼내드는 훈장이었어요. 혜진은 국가 IT 사업의 핵심 인물로 추앙받으며 이번에 새로 짓는 K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총 설계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언론은 혜진을 대한민국 차세대 여성 리더라며 연일 치켜세웠고 혜진은 그 관심을 발판 삼아 장관직까지 노리고 있었죠. 가족들은 혜진이 지나갈 때마다 마치 공주를 모시듯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 화려한 집안의 그림자 속에서 은수는 사람이 아니라 가구처럼 취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은수는 가난한 천재 개발자의 딸로 태어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자 고등학교조차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온갖 일을 전전하던 은수가 어떻게 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는지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은수를 그저 돈 보고 들어온 중졸 여자라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지참금을 들고 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 여사는 틈만 나면 은수에게 모멸을 퍼부었고 남편 도윤마저 어머니 편에 서서 아내를 외면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이 집안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수가 바로 10여 년 전 세계 해킹 대회를 단 한 번도 패배 없이 휩쓸었던 전설의 개발자 네온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네온이라는 이름은 보안업계에서 거의 신화처럼 전해지는 이름이었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막대한 현상금까지 걸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은수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고 이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자신의 진짜 얼굴을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은수가 컴퓨터 전원 버튼도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혜진은 심지어 은수 앞에서 일부러 어려운 기술 용어를 쏟아내며 깔깔 웃곤 했죠. 그런데 은수는 최근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혜진이 자랑스럽게 설계했다는 그 데이터 센터의 핵심 보안 엔진이 사실은 은수의 아버지가 생전에 만들어 도둑맞은 바로 그 기술이었던 거예요. 은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이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와 있다는 사실은 은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 뒤로 은수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마다 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 숨겨둔 낡은 스마트폰 하나로 그 거대한 센터의 취약점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어요. 은수의 눈에는 혜진의 설계가 마치 구멍 뚫린 그물처럼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단 몇 분 만에 뚫고 들어올 수 있는 허술한 방어벽이었죠. 은수는 이미 수십 개의 패치를 혼자 힘으로 만들어 두었고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도 계산해 두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어린 조카들까지도 은수를 볼 때마다 무식한 아줌마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은수는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참아냈어요.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요. 그리고 마침내 센터 가동식 전날 밤 은수의 손에 한 장의 서류가 들어왔어요. 최 여사가 은수에게 서빙할 자리를 정리하라며 던져준 귀빈 명단이었습니다. 은수는 그 명단을 들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죠.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한 줄 한 줄 이름을 훑어 내려가던 은수의 손끝이 어느 순간 멈칫했습니다. 명단 중간쯤에 섞여 있는 몇몇 이름들에 은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굳어졌어요. 은수는 그 이름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해외 해커 조직에서 암약하는 프락치들의 위장 이름이었던 거예요. 은수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주 커다란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은수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드디어 운명의 그날 아침이 밝았어요. K글로벌 데이터 센터 가동식 날이었습니다. 센터 앞 광장에는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부터 해외 투자자, 세계적인 IT 전문가들까지 수백 명의 귀빈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 외벽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날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의 한가운데에 은수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서빙 카트를 밀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최 여사는 은수의 앞에 서서 매서운 눈빛으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제대로 해. 커피 한 잔 쏟거나 접시 하나 깨면 그날로 당신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알겠어? 최 여사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은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 대신 작은 끄덕임만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은수의 어깨를 손끝으로 툭 치고는 혜진이 있는 메인 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은수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메인 홀 중앙에는 혜진이 수석 설계자로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은색 정장 차림의 혜진은 주변 전문가들과 기자들의 찬사를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혜진은 메인 콘솔 앞에서 브리핑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척하며 사실은 기자들의 카메라를 의식해 각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장관직을 향한 야망이 혜진의 눈빛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죠. 은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커피 잔들을 쟁반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서빙을 시작한 은수는 귀빈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가며 커피를 나누어 주었어요. 겉으로는 고개 숙인 평범한 며느리였지만 은수의 눈은 쉴 새 없이 메인 서버의 상태를 훑고 있었습니다. 서버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온도 계기판, 전력 소비량, 데이터 흐름까지도 은수는 한눈에 읽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은수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얼어붙듯 멈추었어요. 서버 실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열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스템에 이상 부하를 걸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어요. 은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쟁반을 든 채 혜진 쪽으로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혜진의 옆구리에 조심스럽게 서서 은수는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가씨, 지금 서버실 온도가 이상해요. 과부하 징후가 보이니까 가동을 조금만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짧은 한마디에 혜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혜진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은수를 밀쳐내며 쏘아붙였어요. 뭐야, 지금 나한테 감히 뭘 가르치려고? 중조리 데이터 센터에 대해 뭘 안다고 끼어들어요? 당장 나가요, 창피하니까. 혜진의 손끝이 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 바람에 은수가 들고 있던 쟁반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졌어요. 커피잔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번졌고 주변에 있던 귀빈들이 놀란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었어요. 은수는 황급히 몸을 숙여 깨진 잔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은수의 모습을 보며 주변 전문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무식한 여자가 이런 자리에 왜 있지? 서빙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뭐라는 거야? 그 비웃음 섞인 말들이 은수의 귓가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은수의 어깨를 구둣발로 지그시 짓눌렀어요. 그러고는 귀빈들이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이 집에서 오늘 끝이야.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은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인 채 유리 조각을 끌어모았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뜨겁게 뒤섞여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은수는 그 감정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어요. 메인홀을 가득 채우던 거대한 전광판이 갑자기 치직거리며 요란한 잡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져 있던 센터의 엠블럼이 순식간에 깨져나가더니 그 자리에는 시뻘건 해골 모양의 섬뜩한 아이콘이 떠올랐어요. 동시에 전시장 전체의 조명이 일제히 깜빡이기 시작했고 스피커에서는 귀를 긁는 기괴한 소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귀빈들이 비명을 지르며 여기저기서 당황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해외 투자자들은 혜진 쪽을 돌아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설명을 요구했고 혜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은수만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은수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은수는 속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해커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혹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메인홀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먹통이 되기 시작했고 서버실 안쪽에서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 모든 시스템이 순식간에 잠겨버렸고 데이터 흐름을 표시하던 푸른색 그래프들은 전부 붉은색 경고 표시로 물들어갔어요. 수백 명의 귀빈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고 기자들은 혼란 속에서도 카메라를 들이대며 이 장면을 찍기 바빴습니다. 혜진은 콘솔 앞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자신이 데려온 박사 동기들을 향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빨리 막아봐요. 당신들 박사 맞아요? 당장 이 공격 좀 막아보라고요. 하지만 박사들은 키보드 위에서 손만 허둥대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이 입력하는 모든 명령어들은 시스템에서 거부되었고 화면에는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문구만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사이에도 서버 안의 데이터들은 한 줄씩 지워져 가고 있었죠.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은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만약 이 센터가 지금 이대로 완전히 멈춰버리면 단순히 데이터 하나가 사라지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 센터는 국가 전력망의 핵심 서버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여기가 마비되면 전국의 병원과 교통망까지 줄줄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은수의 등 뒤로 서늘한 한기가 훑고 지나갔어요. 은수는 깨진 유리 조각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구석진 자리로 걸음을 옮겼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선 은수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개의 마음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나설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무너지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은수는 지난 6년의 세월을 떠올렸어요. 짐승처럼 부려지던 새벽들, 겸상조차 허락받지 못하던 식탁, 매일같이 쏟아지던 모멸과 비웃음들. 그 기억들이 가슴 한쪽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며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죠. 저 사람들을 도울 이유가 하나라도 있느냐고요. 하지만 은수의 다른 한쪽 가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기술, 비록 도둑맞아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그 안의 알고리즘은 여전히 아버지의 피와 땀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그 유산이 해커의 손에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을 은수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은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표지를 한번 쓸어내린 뒤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죠. 빛바랜 글씨가 은수의 눈앞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최 여사가 은수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최 여사는 은수의 앞에 멈춰서더니 손바닥으로 은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복도에 매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재수없는 내년이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문을 망친 거라고. 혜진이 커리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 최 여사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은수는 붉어진 뺨을 매만지지도 않고 조용히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니라 깊은 체념 같은 것이 스며 있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혜진이 울먹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 어떡해, 내 커리어 어떡해요, 엄마. 장관 자리 다 날아가잖아요. 혜진은 센터의 붕괴나 국가의 위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명예와 출세길이 무너지는 것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수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체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수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어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나서야 하는 거야. 은수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안 카드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밤마다 몰래 복제해둔 센터 서버실의 뒷문을 열 수 있는 카드였어요. 은수는 카드를 손안에 꽉 쥐고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메인홀을 등지고 은수는 어두운 서버실 통로 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가는 길 내내 은수는 목에 걸린 아버지의 유품 저장 장치를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은수의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은수는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로 내 정체는 끝이 나겠지. 지난 6년간 숨겨온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될 거야. 하지만 상관없어. 아버지, 이제 제가 당신 대신 나설게요. 서버실 통로의 어둠이 은수를 천천히 삼켜갔어요.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연회장과 차갑고 고요한 서버실 통로. 그 두세 개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은수는 더 이상 중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설 속으로 사라졌던 한 명의 전사가 마침내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죠. 서버실 뒷문 앞에 선 은수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보안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대자 작은 초록색 불이 깜빡이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공기가 은수의 얼굴을 훅 덮쳐왔어요. 수십 대의 서버들이 줄지어 늘어선 복도는 낮은 기계음으로 가득했고 천장의 희미한 푸른 조명만이 은수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복도 끝에 놓인 보조 단말기 앞에 천천히 앉았어요.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단말기와 연결하고 목에 걸려 있던 아버지의 유품 저장 장치를 조심스럽게 포트에 꽂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딸깍하고 끼워지는 순간 은수의 숨결이 잠깐 멈추었어요. 그리고 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며느리의 손이 사라지고 수백 개의 건반을 동시에 누르는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고 정교한 손놀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순한 눈이 이제는 수많은 코드를 한순간에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단말기 화면 위로 수천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은수는 그 흐름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읽어내려갔어요. 혜진이 설계했다는 보안벽은 은수에게는 그저 얇은 창호지와 다름없었습니다. 은수는 단 몇 번의 명령어만으로 그 벽을 우회했고 센터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메인 커널에 조용히 접근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은수는 해커가 심어둔 폭탄 코드의 정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폭탄 코드는 총 7단계로 짜여 있었어요. 단계마다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서 하나를 해제하면 다른 하나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도록 설계된 지독히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웬만한 전문가가 보았다면 그 자리에서 포기할 만큼 복잡한 구조였지만 은수의 입가에는 오히려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이 정도의 함정은 과거에 자신이 가장 즐겨 풀던 수수께끼였기 때문이죠. 그 사이 메인홀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끔찍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붉은색 카운트다운이 떠올랐어요. 10분 뒤 모든 데이터가 영구 삭제됩니다. 그 문구를 본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박사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고 해외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외부에 알리려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하지만 센터 내부의 모든 통신망마저 해커에게 장악당한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서버실 안쪽에서는 은수가 1단계 해독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가장 바깥쪽의 잠금 장치가 스르륵 풀리면서 단말기 화면에 작은 초록색 표시가 떠올랐습니다. 은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해커의 공격 경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은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공격의 근원지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이 센터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예요. 즉, 해커는 지금 이 건물 안 수백 명의 귀빈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은수는 혜진이 초빙한 박사 명단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대조해 보았어요.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추었습니다. 김 박사. 혜진이 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시절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바로 그 인물이었어요. 은수는 김 박사의 이력과 최근 행적 그리고 해외 자금 흐름까지 순식간에 추적해냈고 그가 바로 이번 공격의 내부 조력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은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서버실 안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수가 서버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자 메인홀 쪽에서 달려온 경비원들이 은수를 막아섰어요. 덩치 큰 경비원 2명이 양팔을 벌리며 험악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여긴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당장 돌아가세요. 하지만 은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은수는 경비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켜요. 3천억짜리 센터 눈앞에서 날리고 싶지 않으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은수에게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서늘한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경비원 2명은 자신들도 모르게 멈칫했고 어느새 은수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양옆으로 길을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대로 메인홀의 중앙 콘솔을 향해 걸어갔어요. 수백 명의 귀빈과 기자 그리고 혼비백산한 시댁 식구들이 그녀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이 앞치마 차림의 여자가 왜 여기로 걸어 들어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은수는 망설임 없이 혜진을 옆으로 밀쳐냈고 메인 키보드 앞에 조용히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키보드의 감촉이 은수의 손끝에 닿는 순간 은수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은수는 홀 전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맡을게요. 낮지만 또렷한 그 한마디에 메인홀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중졸 며느리라며 비웃음을 당하던 여자가 이제는 수백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은수가 메인 콘솔 앞에 선 그 순간 홀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 노인의 이름은 존 마이클이었어요. 세계적인 글로벌 보안 기업의 회장이자 이번 가동식의 해외 귀빈 자격으로 초청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귀빈들처럼 당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팔짱을 낀 채 은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존 마이클의 기억 속에는 아주 오래된 한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세계 해킹 대회 결승전에서 그는 단 한 명에게 패배를 맛본 적이 있었어요. 그 상대의 얼굴은 끝내 알지 못했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독특한 리듬만큼은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듯 가볍게 튕겨오르는 그 리듬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리듬이 이 메인홀의 중앙에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존 마이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네온, 드디어 돌아왔군.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오랜 세월 품어온 경외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존 마이클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은수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최 여사는 은수가 중앙 콘솔에 앉은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저 무식한 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저걸 안 말려요? 당장 끌어내요.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은수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존 마이클이 최 여사의 앞을 단호하게 가로막았어요. 멈추세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방해하면 이 센터뿐 아니라 이 나라의 절반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존 마이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존 마이클을 올려다보았어요. 존 마이클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홀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계 보안업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었고 그가 한마디만 하면 세계 주식 시장이 출렁일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최 여사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남편 도윤도 어머니 옆에서 멍한 얼굴로 은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창피해하던 아내가 지금 이 홀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한편 콘솔 앞에 은수는 폭탄 코드 2단계를 해제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코드의 구조를 살피던 은수의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공격 방식, 이 알고리즘의 흐름이 너무나 익숙했던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생전에 만들었던 코드의 변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기술을 훔쳐다가 오히려 이 센터를 공격하는데 쓰고 있었던 거죠. 은수의 가슴 속에서 묵직한 통증 같은 것이 솟아올랐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기술이 이제는 아버지의 딸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오래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었던 한 가지 알고리즘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최후의 열쇠라고 부르셨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오직 은수의 머릿속에만 남겨둔 그 마지막 수. 은수는 천천히 눈을 뜨고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싸움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존 마이클이 은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최신형 노트북 한 대를 꺼내 은수 앞에 살며시 밀어놓았어요. 내 개인 장비입니다. 최고의 보안 툴이 들어있어요. 필요하면 쓰세요. 은수는 고개를 들어 존 마이클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 수많은 대화가 담겨 있었어요. 은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존 마이클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10여 년 전의 라이벌이 이제는 한편이 되어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죠. 은수는 존 마이클의 노트북을 자신의 단말기와 연결했습니다. 두 대의 화면에서 동시에 무수한 코드들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은수의 손은 그 두 화면을 오가며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어요. 해커의 위치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멀찍이 떨어진 구석에서는 혜진이 이를 악물고 은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혜진은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운이 좋은 거야. 그냥 운이 좋은 것뿐이라고. 혜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집어들고 몰래 은수의 네트워크를 차단하려 시도했어요. 하지만 은수는 그 움직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손가락 몇 번의 움직임만으로
혜진의 접근을 가볍게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혜진 쪽으로 잠깐 시선을 돌린 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공부 다시 하셔야겠어요. 이 정도 실력으로 국가센터를 맡았다는 게 더 무섭네요. 혜진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 순간 메인홀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은수는 더 이상 시댁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앞치마 아래 숨겨져 있던 한 사람의 전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완전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은수의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속도는 도저히 사람의 움직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마치 각자 다른 의지를 가진 듯 독립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수십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쏟아냈어요.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 가득 떠올라 있던 붉은 경고등들이 은수의 손놀림에 맞춰 하나씩 푸른색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별들이 차례차례 색을 바꾸며 새벽을 여는 듯한 풍경이었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전문가들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해외에서 초빙된 박사들은 은수의 코딩 방식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어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기법이에요. 저런 걸 어디서 배운 거죠? 교과서라니요. 저건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만든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는 감탄을 넘어 경외심마저 섞여 있었어요. 몇몇 박사들은 아예 수첩을 꺼내 은수의 손놀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커 쪽에서도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은수의 역추적을 눈치챈 해커들은 곧바로 새로운 공격 코드를 연이어 쏘아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빨간색 경고 메시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지만 은수는 마치 재미있는 공놀이를 하듯 그 공격들을 가볍게 튕겨냈어요. 은수의 입가에는 오히려 장난기 어린 미소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해커가 던지는 공격 하나하나가 은수에게는 그저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놀이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은수는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해커들의 공격 코드 속에 오히려 자신의 역바이러스를 몰래 심어 돌려보냈어요. 순식간에 해커 조직의 시스템이 거꾸로 뚫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모니터 화면이 은수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메인홀의 거대한 스크린에 놀라운 장면이 떠올랐어요. 해커 조직의 아지트 내부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두운 지하 공간에 모여있던 해커들이 자신들의 얼굴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허둥대며 카메라를 가리려 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홀에 모여있던 귀빈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해외 투자자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자 그 물결은 순식간에 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앞치마 차림의 은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수를 비웃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은수는 박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은수의 시선이 센터 내부 시스템 설계도로 향했어요. 혜진이 설계한 그 엉성한 구조물 속에는 수백 개의 오류가 숨어 있었습니다. 외부 공격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시한폭탄 같은 것들이었죠. 은수는 방어를 하면서 동시에 그 오류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엉망으로 꼬여있던 코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비효율적으로 늘어져 있던 알고리즘들이 간결하고 우아한 형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센터의 성능을 보여주는 수치들이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 처리 속도, 반응 속도, 안정성 지표까지 모든 숫자들이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센터의 전체 성능은 원래 설계치의 2배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홀 한쪽에서 모니터를 살피던 한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센터의 성능이 원래보다 200%나 좋아졌어요. 그 말에 홀 전체가 또 한 번 술렁였죠. 은수는 이제 화면 위에 화려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새로 만들어 띄우기 시작했어요. 복구 상황이 누구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진행률이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센터 전체 구조가 3차원 모형으로 떠오르고 그 안에서 색색의 빛이 흘러다니며 안전한 구역과 위험한 구역을 구분해 주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수가 펼쳐내는 그 놀라운 장면을 마치 공연을 감상하듯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해커들의 자금줄까지 손을 뻗었어요. 그들이 숨겨둔 해외 계좌들을 하나씩 동결시키고 동시에 해커 조직의 정확한 좌표를 국제수사기관에 자동으로 전송했습니다. 이제 해커들은 단순히 공격에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몰리고 있었어요. 멀찍이 서 있던 도윤은 아내의 낯선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경외감과 공포가 동시에 그의 얼굴에 떠올라 있었어요. 자신이 6년 동안 무시하고 짓밟아왔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이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세계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겁니다. 최 여사는 주변 사람들의 감탄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눈치 빠른 최 여사는 벌써부터 은수에게 어떻게 아부를 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그런 시선들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은수는 마지막 7번째 방화벽 해제를 앞두고 잠시 손을 멈추고 옆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몸짓으로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마셨어요. 그 짧은 순간이 이 거대한 공연의 마지막 막이 오르기 직전의 고요한 숨고르기였죠. 은수가 물컵을 내려놓고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린 순간 센터의 시스템 복구율이 99%에 도달했어요. 스크린 한쪽에 떠있던 복구 진행률 숫자가 마지막 1%를 남겨두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숫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곧 완벽한 복구가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공기 속에 가득 퍼져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복구 진행률 표시가 거꾸로 뒤집히더니 99에서 50으로 순식간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서버실 쪽에서 끼익하는 금속성 소음이 울려 퍼졌어요. 해커가 마지막으로 심어둔 최후의 함정, 데드맨 스위치가 작동한 거예요. 이 장치는 해커가 죽거나 잡힐 때를 대비해 심어두는 자폭 시스템으로 한번 발동되면 서버 전체를 스스로 태워버리도록 설계된 끔찍한 장치였습니다. 서버실 내부의 온도가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표시되는 온도 수치가 빨간색으로 뛰어오르며 경고음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는 그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해커가 남긴 마지막 수를 빠르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수의 눈썹이 갑자기 작게 꿈틀했어요. 이 공격에는 단순한 원격 조작만으로는 불가능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이 센터 건물 안에서
직접 물리적으로 시스템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살짝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 순간 혜진이 데려온 박사들 중 한 명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차갑게 빛나는 권총이었어요. 김 박사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혜진의 옆에서 다정한 척 웃던 그 사람이 이제는 싸늘한 얼굴로 은수를 똑바로 겨누고 있었어요. 홀 안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리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떨어뜨린 채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복구 명령어를 취소해요.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쏴 죽이겠어. 그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으로 이성을 잃은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홀에 있는 사람들 모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은수만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고 김 박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은수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해온 사람의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터 완전 파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2분. 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박사님, 저 알아요.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그 한마디에 김 박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은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혜진 아가씨의 박사 논문 대필해준 사람이죠. 그 대가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해외 조직과 손을 잡은 거고요. 제 말 틀렸나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홀 전체의 시선이 일제히 혜진에게 쏠렸어요. 혜진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혜진은 뒷걸음질 치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해외 투자자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혜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박사 학위가 알고 보니 돈으로 사고 남의 손으로 쓰인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김 박사는 권총을 쥔 손을 파르르 떨었어요. 은수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님. 은수의 시선이 이번에는 최 여사에게로 향했어요. 혜진 아가씨의 미국 유학 서류도 당신이 브로커를 통해 위조하셨죠. 그 돈을 마련하려고 제 지참금까지 요구했던 거고요. 그것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최 여사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댁 가문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화려한 탑이 은수의 말 몇 마디에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홀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커의 공격보다도 시댁 식구들의 민낯에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은수는 김 박사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해커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거짓말이죠. 그게 오늘 이 센터를 무너뜨리려고 한 진짜 원인이에요. 은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홀 전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은수는 다시 콘솔 앞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서버와 직접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 장치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기기로 직접 제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잘못하면 은수 자신의 모든 기록과 정체까지 서버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은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은수의 손끝이 다시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김 박사의 권총 앞에서도 그 움직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권총의 차가운 총구가 은수의 어깨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홀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 몇 명이 일제히 김 박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바닥을 박차고 뛰어오르는 순간 김 박사는 이를 악물며 주머니 속 작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 리모컨이 눌리자마자 서버실 천장에서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스 소화 장치가 가동된 거예요. 원래는 화재를 막기 위한 장치였지만 김 박사는 이걸 이용해 서버실 내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 같은 가스가 서버실 안을 빠르게 채워갔고 내부 전자 장비들이 하나둘 먹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김 박사를 제압하기 위해 덤벼들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일을 마친 뒤였습니다. 김 박사는 바닥에 짓눌린 채로도 은수를 향해 도끼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사이 콘솔 앞에 앉아있던 은수는 전혀 다른 위협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이 혜진이었어요. 자신의 비리가 홀 전체에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혜진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얼굴이 일그러진 채 은수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혜진은 은수가 연결해둔 노트북의 전선을 뽑으려 손을 뻗었어요. 너 같은 중졸 주제에 감히 내 인생을 망쳐? 혜진의 목소리는 거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은수는 한 손으로 혜진의 손목을 막아내며 다른 한 손으로는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두 사람이 엉키는 그 순간 혜진의 손톱이 은수의 팔뚝을 거칠게 긁어내렸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어요. 은수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혜진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이번에는 최 여사가 달려들었어요. 최 여사의 눈에는 이미 모성도 양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만 없어지면 우리 가문은 다시 살 수 있어. 너만 죽으면 되는 거야. 최 여사는 그렇게 소리치며 은수의 머리채를 움켜쥐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은수의 앞을 막아섰어요. 남편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두 팔을 벌린 채 어머니와 동생을 향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전에 없이 또렷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지금 이 사람이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죽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6년 동안 은수를 창피해하고 외면하기만 했던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 앞을 막아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해외의 해커 조직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금까지 동결되자 완전히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격으로 센터의 냉각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서버실 내부의 온도가 무섭게 치솟기 시작했고 경고음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홀 안에 있던 전문가들은 폭발 위험을 느끼고 하나둘 출구를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기립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기 위해 앞다투어 도망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홀이 점점 비어가고 결국 콘솔 주변에는 은수와 시댁 식구들 그리고 쓰러진 김 박사 몇 명만이 남게 되었어요. 은수의 이마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팔뚝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앞치마를 붉게 물들여갔지만 은수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은수는 원격으로 냉각수 밸브를 강제로 열어보려 했지만
해커들이 이미 그 밸브를 물리적으로 잠가버린 뒤였습니다. 소프트웨어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쓰러져 있던 김 박사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몸을 일으켰어요. 그는 보안 요원들의 소나기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더니 은수의 노트북 옆에 연결되어 있던 핵심 저장 장치를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수가 지금까지 입력해둔 모든 복구 데이터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만 사라지면 은수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수는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김 박사의 움직임이 한 발 더 빨랐어요. 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인생 망친 내년을 내가 먼저 죽여버릴 거야. 혜진의 비명과 최 여사의 고함, 해커들의 파괴 공격, 그리고 치솟는 서버실 온도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은수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배신은 안쪽에서, 외부 해커들의 공격은 바깥쪽에서 은수를 몰아붙였고 홀 안의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져 갔습니다. 은수는 붉게 물든 앞치마를 움켜쥐고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어요. 사면이 막힌 이 상황에서 은수는 마지막 수단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마저 걸어야 하는 가장 위험하고 절박한 선택이었어요. 김 박사의 손이 은수의 목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거친 손가락이 은수의 목덜미에 걸린 낡은 끈을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끈 끝에 매달려 있던 작은 저장 장치, 바로 아버지의 유품이 김 박사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은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김 박사는 그 작은 금속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가에 비틀린 미소를 떠올렸어요. 이거였구나. 이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물건이구나.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유품을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김 박사는 구둣발로 그 위를 사정없이 짓밟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금속이 으스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작고 얇은 회로판 조각들이 바닥 이곳저곳으로 튕겨나갔고 그 안에 담겨있던 은수의 모든 복구 데이터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은수가 밤잠을 설쳐가며 만들어온 패치 코드들,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알고리즘의 핵심 자료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김 박사의 구둣발 아래에서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은수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키보드 위에 얹혀있던 손이 스르륵 흘러내렸고 의자 위에 앉은 채로 고개가 천천히 수그러졌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다시 붉은 카운트다운이 떠올랐습니다. 1분, 완전한 데이터 파기까지 남은 시간이 단 1분뿐이었어요. 홀 안은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은수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지금 이 순간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은수는 바닥으로 몸을 숙여 깨져 흩어진 금속 조각들을 손바닥으로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각 중 하나가 손가락을 베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은수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 짧은 한마디에 평생의 서름과 원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혜진은 마치 사냥감을 포획한 맹수처럼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진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희열이 가득했어요. 봐, 결국 이렇게 되잖아. 내가 다 망친 거야. 내가 괜히 끼어들어서 우리 가족이 이 꼴이 난 거라고. 혜진의 목소리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은수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깨진 조각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뒤이어 다가와 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힘없이 떠밀린 은수의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최 여사는 쓰러진 은수를 내려다보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재수 없는 년아. 내가 너를 이 집에 들인 그날을 평생 후회할 거야. 최 여사의 고함 소리가 홀의 천장을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은수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어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남편 도윤마저 결국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몇 번이나 은수 쪽을 돌아보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결국 어머니가 끄는 방향을 따라가고 말았어요. 여보, 미안해. 도윤이 작게 중얼거린 그 한마디는 이미 멀어져가는 발소리에 묻혀 은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홀의 출구 쪽에서는 대피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은수를 지켜보던 존 마이클도 어쩔 수 없이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홀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존 마이클은 끝까지 은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경고음과 비명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결국 홀에는 오직 은수 혼자만이 남겨졌습니다. 거대한 콘솔과 깜빡이는 스크린들,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서버실. 그 가운데 상처 입은 몸으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 그게 이 장면의 전부였어요. 은수는 바닥에 엎드려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렸어요. 냉각 팬이 멈춘 서버실에서는 이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 같은 고요함이 센터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은수는 깨진 유품 조각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아버지의 이름을 조그맣게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스크린의 카운트다운은 이제 30초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누가 보아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엎드린 은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흩어진 금속 조각들이 손바닥 아래에서 서늘한 감촉을 전해왔고 은수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베이는 것도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은수는 오직 그 작은 파편들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이제는 부서진 조각이 되어 은수의 손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수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에 적혀 있던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도구는 사라져도 내 머릿속에 논리는 영원하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쓰셨던 그 글귀가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은수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은수는 자신이 지금껏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돌이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그 안에 담긴 데이터, 그동안 밤마다 만들어온 패치들. 은수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그것들이 사라진 이 순간 은수는 아버지가 진짜로 남기고 가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장 장치 속의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바로 은수의 머릿속,
은수의 손끝에 남아있는 기억과 논리 그 자체였죠. 은수는 지난 6년의 세월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중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숨죽이며 살아온 시간들, 매일같이 들어야 했던 모멸과 비웃음들, 그 세월이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던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수는 이상한 깨달음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그 중졸이라는 꼬리표가 어쩌면 자신을 지켜준 갑옷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박사학위라는 틀에 갇히지 않았기에 은수는 누구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벌이라는 편견에서 자유로웠기에 은수의 사고는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유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수는 이제껏 자신이 품어온 원망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주어졌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었을까? 그 질문들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자신을 지켜준 건 학벌도 가족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실력, 자신의 머리, 자신의 손끝이었어요. 그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는 순간 은수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상처 입은 팔에서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옷은 먼지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은수의 눈빛만큼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쫓겨난 중졸 아줌마도 아니었어요. 한 명의 전사, 오직 자신의 힘으로 세상과 맞서는 한 사람의 개발자였습니다. 은수는 다시 콘솔 앞에 앉았어요. 차가운 의자의 감촉이 은수의 등을 감쌌지만 은수의 심장은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은수는 이제 그 어떤 저장 장치도 참고 자료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기억만으로 수만 줄의 복구 코드를 머릿속에서 다시 꺼내 와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은수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전설의 해커 네온이라 불리던 시절 은수는 자신이 작성한 모든 코드를 한 번만 보면 완벽하게 외워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은수는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잊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 그 능력을 다시 불러내야 할 때였습니다. 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빠르게. 화면 위로 수백, 수천 줄의 코드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의 눈에는 그 숫자와 기호들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각자의 리듬과 호흡을 가진 존재들로 보였습니다. 은수는 그것들과 대화하듯 손끝으로 소통하며 수만 줄의 복구 코드를 머릿속에서 하나씩 끌어올려 입력해 나갔어요. 그때 은수의 뇌리 속에 번쩍하는 섬광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완성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알고리즘의 실마리가 떠오른 거예요.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고민하셨지만 끝내 풀지 못하셨던 그 수수께끼가 지금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은수의 머릿속에 완벽한 형태로 떠올랐습니다. 은수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은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완성할게요.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요.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버 본체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버의 전선 한 가닥을 직접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노트북에 직접 연결하는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무모한 도박이었어요. 잘못하면 감전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지만 은수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선이 연결되는 순간 은수의 손끝으로 찌릿한 전류가 스쳐 지나갔어요.
은수는 이를 악물고 키보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망을 뚫고 일어선 그녀의 영혼이 마침내 전혀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의 카운트다운은 이제 단 5초를 남겨두고 있었어요. 5, 4, 3.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홀 전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이제 복구는 불가능하다고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은수의 손끝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은 것이 아니었어요. 키보드에서 손을 뗀 채 마우스 몇 번의 클릭과 낮은 음성 명령만으로 시스템에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지, 우선순위 1번, 최하위 커널 잠금 해제. 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서버 전체를 향해 뻗어나갔어요. 음성 인식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은수는 아버지가 남긴 알고리즘을 통해 서버와 직접 대화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선을 통해 흐르던 미세한 신호들이 은수의 뇌파와 손끝의 움직임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홀 밖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달려들어온 존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홀의 입구에 서서 숨을 헐떡이며 은수를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네온, 당신의 뇌는 아직 살아있어요. 기억해내요.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라고요. 그 외침이 홀의 천장을 울리며 은수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네온. 그 이름이 은수의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어요. 은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버 본체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은수는 서버실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직 가스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공간에서 은수는 직접 손으로 하드웨어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특정 회로판의 전원을 끊고 또 다른 회로판의 연결을 강제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해커가 심어둔 바이러스를 소프트웨어가 아닌 물리적인 방법으로 격리해버리는 그야말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었어요. 스크린의 카운트다운이 멈췄습니다. 2, 1, 그리고 0. 숫자가 0에 도달하는 순간 홀 전체가 숨을 멈추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데이터가 삭제되는 대신 화면 전체가 새하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스크린에 커다란 글자가 일제히 떠올랐어요. 복구 성공. 푸른색의 그 글자들이 홀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순간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수는 서버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상처 입은 팔에서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얼굴에는 먼지와 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은수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종이 한 장짜리 학위는 없지만 제 손끝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홀 전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울림이었어요. 멈춰있던 냉각 시스템이 다시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치솟았던 서버실의 온도도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역습에 나섰어요. 해커 조직의 본거지를 향해 자신이 만든 마지막 코드를 쏘아보냈습니다. 그 코드는 해커들의 시스템 전체를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보관하던 모든 훔친 데이터를 복구 불능 상태로 파괴해버리는 한 방이었어요. 화면 한쪽에서는 해커들의 아지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쳤습니다. 존 마이클은 천천히 은수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시선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적인 보안 기업의 회장이 앞치마 차림의 여자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장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존 마이클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전설이 돌아오셨음을 이 자리에서 증명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가 잃어버렸던 가장 위대한 기술자이십니다. 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은수는 존 마이클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인 뒤 천천히 자신의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낡은 앞치마가 대리석 바닥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순간 은수의 지난 6년이 함께 벗겨지는 듯한 장면이었어요. 은수의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들이 그 앞치마와 함께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이제 시댁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국가보안의 구원자이자 한 시대가 기다려온 진짜 전사였죠. 은수는 장관과 귀빈들이 지켜보는 메인 스크린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손끝을 가볍게 움직여 자신이 수개월 전부터 수집해둔 모든 증거 파일을 홀의 거대한 화면에 띄웠어요. 혜진이 돈을 주고 대피를 맡겼던 논문의 원본 파일, 최 여사가 브로커에게 보낸 유학 서류 위조 지시, 이메일, 가리고 시댁이 지난 수년간 탈세해온 장부까지 홀에 남아있던 장관과 기자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혼란 속에 도망치려 하던 시댁 식구들은 어느새 다시 나타난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홀 한가운데로 끌려왔어요. 은수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최 여사와 혜진,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편 도윤까지 세 사람은 은수의 발소리에 일제히 어깨를 움츠렸어요. 은수는 그들 앞에 멈춰서서 낮고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당신들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제 시간이에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새로운 반격과 정화의 막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홀 한쪽에 서 있던 장관을 바라보았어요. 장관은 이미 은수의 압도적인 실력에 완전히 매료된 표정이었습니다. 은수가 조용히 걸음을 옮기자 장관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수를 맞이했어요. 은수는 장관 앞에 서서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은수의 목소리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등한 자리에서 협상하는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국가보안자문위원직을 수락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난 시댁 가문의 모든 비리를 예외 없이 엄단해 주세요. 학위 위조, 논문 대필, 탈세, 그리고 국가기술 도용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요. 장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초에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거절할 수 있는 여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사관들이 홀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가장 먼저 혜진에게 다가간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서혜진 씨, 학위 사기 및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손이 혜진의 팔목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혜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던 박사 학위가 그녀를 끌어내리는 쇠사슬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혜진은 몸부림치며 소리쳤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저 중졸 여자가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홀에 떠있는 수많은 증거 앞에서 그녀의 비명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질 뿐이었어요. 최 여사는 은수의 발밑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매서운 독서를 퍼붓던 그 입술이 이제는 자비를 구걸하며 떨리고 있었어요. 은수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앞으로 너를 친딸처럼 모시마, 제발. 최 여사의 손이 은수의 치맛자락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은수는 최 여사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앞으로 어머님이 살아갈 시간 동안 오늘 이 순간을 잊지 마세요. 그게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 말에 최 여사는 고개를 떨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 도윤이 은수를 향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은수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너를 몰라봤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윤의 손이 은수를 향해 뻗어왔지만 은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가만히 손가락을 움직여 홀의 메인 스크린에 서류 한 장을 띄웠어요. 새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은수는 그 서류를 그대로 둔 채 홀 전체에 울릴 만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비웃고 무시했던 중졸 며느리가 오늘 당신들의 세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걸로 우리 인연은 완전히 끝이에요. 그 한마디에 홀아는 다시 한번 고요해졌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곁에 쓰러져 있던 최 여사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은수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존 마이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존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은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수백 명의 귀빈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글로벌 보안 파트너십 체결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순간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어요. K글로벌 데이터 센터는 그날부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네온 보안센터였어요. 전설 속으로 사라졌던 이름이 이제는 한 나라를 지키는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은수는 센터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도용 기술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은수가 새롭게 설계한 완전한 독자 기술들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며칠에 걸친 재구축 작업 끝에 센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우아한 시스템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 뉴스의 일면에는 전설의 해커 네온,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다라는 헤드라인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며 종이 한 장의 하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댁 가문의 자산은 수사 과정에서 전부 동결되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단 며칠 만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문은 결국 도산했고 최 여사와 혜진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끌려갔어요. 은수는 그들의 몰락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신이 걸어야 할 길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은수는 이번 사건으로 받은 포상금 전액을 학업 중단 천재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자신처럼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재능을 묻혀버린 아이들이 이제는 은수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은수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센터 메인홀의 전시판에 영구 보존했습니다. 누구나 그 일기장을 보며 실력이 종이 한 장에 갇히지 않는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된 거예요. 며칠 후 은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구 성공 기념 연설에 섰습니다. 단상 위에 오른 은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학위는 여러분의 과거를 증명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래를 만드는 건 학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과 손끝입니다. 그 한마디에 청중 전체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은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당당하게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센터의 커다란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나가는 은수의 등 뒤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은수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내건 보안연구소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새벽 4시에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쌀을 씻던 그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대신 은수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거대한 통유리 집무실에서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아침 햇살이 유리벽을 통과해 은수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은수는 더 이상 쌀을 씻지 않았습니다. 대신 향이 진한 원두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전 세계 보안망의 실시간 현황을 살피며 여유롭게 아침을 즐기고 있었어요. 은수가 가볍게 손가락을 움직이자 집무실 벽면 전체가 거대한 상황실로 바뀌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를 잇는 수많은 네트워크의 불빛들이 은수의 눈앞에서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는 은수의 얼굴에는 오래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 아래에서는 국가사이버안보국의 에스코트 차량 세대가 은수를 기다리며 조용히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거리 건너편의 대형 전광판에는 은수의 얼굴이 커다랗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올해의 혁신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감탄하는 모습이 집무실 창문 너머로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은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렸어요. 은수는 거울 앞으로 걸어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차분하게 매만졌습니다. 목에는 특별한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김 박사의 구둣발 아래에서 산산조각이 났던 아버지의 유품, 그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가공해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들이 은은한 은빛을 내며 은수의 가슴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부서진 유품은 이제 은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은수를 지켜주는 부적이 되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한쪽 벽에는 네온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진 명패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때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그 이름이 이제는 세상의 가장 밝은 곳에서 당당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명패를 한번 쓰다듬은 뒤 천천히 집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은수의 발걸음은 차분하고도 단단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수많은 박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과거 센터 가동식 날 은수를 중졸이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수가 로비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일제히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어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거만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만이 담겨 있었어요. 은수는 그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 쪽으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 은수의 시선이 로비 한쪽 벽에 설치된 뉴스 화면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화면에는 한거리의 풍경이 비치고 있었어요. 폐지가 잔뜩 쌓인 리어카를 끌고 가는 초라한 행색의 노파와 그 옆에서 힘없이 걸어가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와 시누이 혜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뉴스에 나오는 은수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어요. 은수는 그 장면을 아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은수는 그들을 위해 멈춰 서지도 않았고 한숨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선을 거두고 다시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지난 시간은 이미 은수의 뒤편에 남겨져 있었고 은수가 바라보는 곳은 오직 앞쪽뿐이었습니다. 은수가 건물 밖으로 나서자 검은색 세단의 문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은수는 차분하게 차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바깥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들은 은수에게 더 이상 차가운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 풍경들은 이제 은수가 지켜내야 할 자유로운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한때 자신을 가두었던 그 모든 벽들이 지금은 멀리 사라져버린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수는 무릎 위에 올려둔 태블릿을 조용히 켰어요. 화면에 푸른빛이 은은하게 번지더니 수많은 0과 1의 세계가 그녀를 향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들은 은수에게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은수를 기다려온 또 다른 세상이었고 은수가 앞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은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서러움도 원망도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설렘과 확신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의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진짜 끝이 아니었어요. 은수가 태블릿의 첫 화면을 가볍게 두드리는 그 순간 전혀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학이라는 종이 한 장에 갇혀 살던 한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실력으로 온 세상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전설의 해커 네온. 아니, 한 사람의 진짜 개발자 은수라는 이름으로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벽 4시의 차가운 부엌에서 시작해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치는 집무실에서 끝난 은수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쓰여지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때때로 참 잔인하죠. 사람의 가치를 종이 한 장으로 판단하고 그 종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재능과 노력을 짓밟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붙여놓은 꼬리표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학벌도 직업도 남들이 매겨놓은 점수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의 머릿속에, 손끝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은수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남들이 보지 않는 새벽마다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단단한 준비가 있었기에 운명의 순간이 왔을 때 은수는 당당히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지금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애쓰고 계신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당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을 벗어 던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진짜 승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어떤 자리에 계시든 어떤 꼬리표를 달고 계시든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은수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보내주세요.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수첩이었습니다.